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프린트 보시면 항상 제가 매주마다 5문제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찍어드린 게 5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1, 2번을 묶어보세요. 그럼 경제적은 아까 시옷 들어간다 그랬죠? 네. 그럼 환경하고 공장재단은 시옷 안 들어갔잖아요. 경제적이 아니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3문제가 나오는데 1, 2번을 묶으시면 둘 중에서 나온다. 특히 이제 아까 복합부동산과 개념부동산은 다르죠? 복합 개념은 법경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복합 개념입니까? 그냥 복합 부동산입니까? 자, 이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서 활동의 대상이죠. 아까 빈지 기억하세요? 빈지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용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립주택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주택에 대한 분류는 아까 제가 해드린 게 거의 완벽해요. 그죠? 자, 초가 나오면 누구죠? 연립. 그럼 연립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초과가 들어가니까 무조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국지화라는 거는 영속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번, 3번, 4번, 5번에서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아까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공간. 자, 공간이 있었습니다.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그 2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의 속성이 공간성에다가 별표치라고 했죠. 공간성. 이 공간성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올해의 감정평가 시험에 뜬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터뜨리기도 하겠고요. 이 공간은 자 따라해보세요. 3차원 공간. 3개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그래서 공간은 3차원 공간으로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 중심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 3가지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땅에 대한 거를 따라해보세요. 수평 공간. 수평. 수평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 위에를 자 따라합니다. 공중 공간. 공중 공간이라고 하고요. 공중 공간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이제 지하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지하 공간. 그래서 지중 공간이라고도 맞아요. 3차원 공간이고 다 입체로 우리가 따져봅니다. 입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입체 공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법경기라고 기억하시죠?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바라봐야 돼요. 법경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소유권이 있거든요. 공간적 권리가. 그래서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 따라해보세요. 지표권.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권이 이제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수평에 땅을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중 공간은 자 따라해보세요. 공중권. 공중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중권이고, 그 다음에 이 지하 공간은 자 따라해보세요. 지하권. 지하권이라는 거죠. 앞에 글씨를 따서 가시면 돼요. 이 3가지 권리가 있죠. 그래서 법경기로 본다는 것은 자, 요 권리가 바로 우리가 법률적이고요. 아까 공간은 눈에 보이죠. 기술적이 되고, 자 부동산도 이 공간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가치가 경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나중에 이제 민법 제212조의 우리나라의 공간적 범위는 이 소유권의 범위가 무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따라서 정당한 이익.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왔거든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 미치는 상하에 미친다고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중권 공간도 개인의 권리를 다 인정하진 않아요. 공익에 대한 목적이 있고 개인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공주권을 자 따라해보세요. 사적 공주권. 어떤 게 이제 대표적이냐면, 여러분들 왜 일조권이나 조망권 얘기 들어보셨죠? 햇빛을 받을 수 있거나 한강이 보이는. 그래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개인에 대한 권리로서 인정이 돼요. 근데 공적 공주권은 전파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통행료 받을 수는 없죠.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제 항공권은 우리가 공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분이 내신 게 지하 공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 지하권하고 사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게 사적 지하권이고, 공적이 개인에 대한 걸 인정 안 해요. 그
그래서 이 저자가 쓰신, 자, 펜을 들어보세요. 자, 공간성은 구체적입니까? 입체적입니까?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죠. 그죠? 입체적으로 했고. 자, 따라해보세요. 3차원 공간. 그럼 제가 공중, 지표, 수평, 지하, 지중이라고 했었죠? 3차원 공간이고요. 입체적 공간의 확대대가,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모두 관련이 있겠죠. 그죠? 관련이 있고. 그럼 뭐가 시험제냐? 3번에다가 배포 쳐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끊임없이 높은 공간 깊이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밑에 주위에다가 배표. 지하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다 틀린데 지하수는 개인의 거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하수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는 들어가는데 포함되지만 미채굴된 강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형광펜. 자, 미채굴된 강물은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적 지하권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래서 나라마다 틀리지만 자, 우리나라는 그냥입니까? 지하수는 포함되죠. 지하수는 사적에 들어가지만 미채굴된 강물은 석탄, 석유, 가스 같은 거는 우리가 요거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강물은 포함된다, 포함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요것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요.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지만 자, 따라해보세요. 3차원 공간, 입체 공간, 법경기. 그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하수는 개인의 소유권이 포함되죠. 근데 강물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강업권에 개입된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못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게 어떤 건지 제가 찍어드리고 할게요. 근데 공간은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별표는 치지 마시고 따보세요. 환경. 환경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별표 치지 마십시오. 절대 치지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이거. 환경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의 가치는 자, 부동산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만약에 환경이 전체고 부동산이 일부라면 영향을 받거든요. 자, 부분이라면. 자, 근데 환경에 영향을 받기만 할까요? 영향을 주기도 할까요? 주기도 하죠. 그런가요? 자, 이 건물이 연산역에 있으니까 가치가 오르지만 산골로, 강원도 산골로 가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면 주위 환경이 바뀔 수도 있죠. 펜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은 환경이 일부입니다. 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주고받습니까? 주고받고. 그 활동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건 아니에요. 경계에 적용해서 차단이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역 경제가 다 똑같겠어요? 지역 경제가 다르겠어요? 강북, 강남이 다르고 서울하고 경기도가 다르죠? 그래서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경계가 이제 자연적인 산과 강이 인문적 고속도로 같은 건데, 환경성은 안 나옵니다. 그냥 따보세요. 공간이 중요하다. 공간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이제 오늘까지 총론리 원래는 이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조금 경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6페이지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경제론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 출제되는데 경기 변동이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공급이 한 4, 5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공급 자체를 잡으셔야 됩니다. 수요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EBS도 강의를 했지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수요공급이거든요. 그죠? 수요공급 이론을 오늘 좀 들어가려고 해요. 수요공급. 자, 그럼 수요공급에서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우리 시험 문제가 7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한 나온다면은 한 3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4,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는데 이 저자가 쓰신 게 이거예요. 자, 수요는 사는 쪽이죠, 여러분들. 공급은 파는 쪽이잖아요. 그럼 정책과도 관련이 돼요. 그죠? 자, 서울에 지금 어떻습니까? 왜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이걸 풀어주지 않으니까 공급 물량이 안 나와요. 그럼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공급을 조정을 또 정책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공급과 정책과는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럼 뭐가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밑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수요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눈높이로 갈게요. 수요는 파는 쪽이겠어요? 수요는 사는 쪽이겠어요? 사는 쪽이죠. 그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입문 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의 개념 들어갑니다.
잘한다. 자, 그럼 수요라는 거는 사는 쪽이에요. 수요는 사는 쪽. 그래서 소비자가 자, 지금 가장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밑에 가시면 아직 안 갔지만 자, 따라해보세요. 유량, 저량, 박스가 있나요? 별표 하나 쳐보세요. 아,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량, 저량이 매년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올해의 출제가 된 거죠. 유량, 저량을 구분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걸 명시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봐봐.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모르죠. 그죠? 우리가 뭐 1년에 100개면은 좀 적게 먹고 한 달에 100개면 많이 먹잖아요. 그죠? 하루에 100개 먹으면 사람입니까? 삥 꽂고 다녀요. 그러면 이 양이라는 자체는 일정 시점이냐 일정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있다면서 유량이에요. 그죠? 유량이라는 개념을 적어야 돼요. 유량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우리가 수요를 하느냐. 저량 개념이 아닙니다. 저량은 이따가 배우겠지만 일정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란 유량에 대한 개념을 수요는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유량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따라서 일정 기간. 자,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것은 아직 구매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A 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24평 아파트를 지금 팔려고 수요자들한테 가두 면접을 합니다. 그죠? 물어봐서 자,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때 어저께 샀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산 게 중요합니까?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는 수요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구매한 거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이에요. 하고자 하는 이라는 거죠. 아직 사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봐요. 사전적. 이거 뭐냐면 사전적이라는 말은 일사자를 써서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적으로서 살 의사를 갖춰야 돼요. 자, 그럼 구매한 게 중요해요?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하고자 하는, 그죠?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후적 하면 안 됩니다.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다. 자,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욕구라는 것은 살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근데 사고 싶대요. 그럼 이 구매했어요? 아직 하고자 하는 이에요.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자, 이거를 3억으로 분양하려는데 돈 있으세요? 했더니 저 돈 없어요. 그럼 계속 얘기해야 돼요. 보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살 의사만 있어야 된다.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를 따라해봐요. 유효수요.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효수요는 살 욕구라는 것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얘기를 해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반대가 잠재수요 하면 안 되죠. 잠재수요라는 것은 살 능력이 없는 걸 잠재수요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있어요. 그럼 무주택 서민이 갑이라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은 소득이 높아요? 소득이 좀 낮아요? 그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살 의사는 있습니까? 살 능력이 없는 것 뿐이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그냥입니까?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까? 정책이 필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차입 능력. 그러니까 차입 능력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부가 봐봐봐.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보금자리론은 자, 따라해보세요. LTV. LTV는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그 담보 인정 비율은 뭐냐면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거는 L을 비율을 나누면은 부동산 가치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1억인데 70%면 7천만 원까지 땡겨주는 거죠. 그렇죠? LTV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 무주택 서민들한테 유효수화 시키려면 이 LTV를 작게 해야 돼요? LTV를 높여줘야 돼요?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높여준다는 거는 얘한테 돈을 준 겁니까? 차입 능력을 높여줬습니까? 그래도 유효수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그렇죠? 근데 고리로 빌려줘야 돼요? 좀 저리로 빌려줘야 돼요? 저리로 빌려줘요. 이것도 유효수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펜 들어오세요. 지금 26페이지 하고 있어요. 수요의 개념, 절양이어야 된다, 유량이어야 된다. 일정 시점이어야 돼요, 일정 기간이어야 돼요. 기간이라는 걸 명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요 공급은 되게 일반적으로. 자, 아까 산 게 중에요, 사려고 하는 게 중에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사후적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수요는 산 양이 아니라 살 양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사고자 하는 욕구와 구매력을 다 갖춘 게 유효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걸 따라서 잠재적 수요. 찾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죠. 근데 구매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답해 봐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막 돈을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결혼하면 5천만 원 주고 막 1억 주고 막 그래. 그렇진 않죠. 따라서 차입 능력을 높여준다. 그러면 LTV를 높여주거나 저리로 해주면 유효수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매력이라는 자체는 차입의 능력도 높여주는 또 구매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참고로 하면 별표 쳐보세요. 자, 따라서 유량, 절량. 요거 두 가지가 비교해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예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야매까지도 좀 갈 거예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유량, 절량이 꼭 나오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따라서 유량, 절량.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 절량이라는 걸 이제 구하는데, 자, 이게 경제학에서 왜 이렇게 나눠지냐? 더 들어보세요. 아까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럼 일정 시점을 정해줘야 돼요?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이냐, 한 달이냐를 정해줘야 된다는 양을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양을 일정 기간이냐, 일정 시점에 따라서 양이 틀어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유량이라는 자체는 따라서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어서 우리가 영어도 나왔어요, 학개론에. 그래서 이거를 자, 따라해보세요. 플로우. 거기 영어 있어요? 좀 오타났네. 플로우라고 하고. 자, 일정 기간이야. 강물이 흐르니까 흐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절량은 따라해보세요. 일정 시점. 시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탁이라는 말을 써요. 스탁. 나중에 이제 기본으로 나오면 나오겠고요. 저수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수지 있잖아요. 고여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럼 자, 그러면 자, 할게요. 지금 유량, 절량 찾으셨어요? 유량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자, 프로라고 이제 적으시고, 새롭게 흘러간 양, 기존 양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일정 기간 유량은 더하기가 가능하고요. 자, 일정 시점은 쌓여진 양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적되어서 쌓여진 양, 기존 양이 이미 모두 더해진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일정 시점의 절량과 일정 시점의 절량은 더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단어가 있죠? 이게 좀 어렵게 내셨는데, 일단은 가볼게요. 자, 편안하게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집에 가서 물을 받아요. 수도꼭지로 지금 물이 흐르는 양은 따라서 유량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떻게 돼요? 물이 한 게 고여 있으면서 한 2주 동안 물이 누렇게 뜬 거는 절량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새로 들어가는 건 무슨 양? 기존에 있는 양은 절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합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 이제 얘기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소득은 유량이에요. 소득은. 뭐가 유량이다? 소득.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갑돌이가, 자,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대답해보세요. 근데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하죠?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 쓰러져요. 그럼 따라서 기간에 따라 다르다. 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 대화를 하자. 여러분들 남편께서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몰라요. 예? 연 1,000만 원 벌어다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월.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난리 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시점입니까? 이건 기간입니까? 기간의 양을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따라서 소득, 임금, 급여 이런 게 나오면 다 유량에 들어가는 거죠.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자산이야, 자산. 갑돌이가 지금 자산을 모아놓은 게 3억을 모아놨대요. 그냥입니까? 이건 시점입니까? 시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시점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산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보는데, 이제 조금 시험 문제가 오래 보신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자, 유량저량의 맨 마지막에 따라해보세요. 통화량. 찾으셨습니까? 얘가 안 떴다가 떴어요. 그럼 통화량도 이제는 족보에 들어갑니다. 통화량 찾으셨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통화량도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여기 통화량이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다니까 저량의 통화량까지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래서 좀 보시는데, 주택은 재고가 쌓일 수도 있죠. 오래 가니까. 신규 주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A 지역에 100채가 기존의 주택이 있대요.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재고 주택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2019년 1월 1일 날 100채였어요.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신규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까?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 100채라는 거는 새로 만든 걸까요? 기존에 존재하는 약일까요? 그죠? 현재 존재하는, 자, 따라해보세요. 재고. One more time, 재고. 주택 재고의 양이 돼요. 그렇죠? 그럼 주택 재고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미 지어져 있습니까? 지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일정 시점, 저량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저량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을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에요. 다 사람이 살까요? 집이 비어있을 수도 있을까요? 비어있을 수도 있죠. 10채가 비어있으면 90채만 수요량이 되겠죠.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여기를 보니까 A 지역에 2019년 12월 31일 날 갔더니 150채가 지어진 거죠. 얘기해봐요. 원래 몇 채가 있었어요? 150채가 지어졌죠? 그럼 몇 채가 더 만들어진 거죠? 50채 만들어진 거지 150채가 더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신규로 50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동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1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새로 들어온 양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에 들어온 양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유량입니다. 유량이라는 말을 써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유량이라는 말을 쓰면은 기존에 있는 재고를 얘기합니까? 신규 주택을 얘기합니까? 신규 주택이 유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신규 주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건 주택의 저량이에요? 주택의 유량이에요? 유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50채가 자, 다 팔릴까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 10채만 팔려나갔다면 그 10채가 수요량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저자가 얘기하신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저량은 그냥입니까? 이미 지어진 겁니까? 그럼 여기서 150은 250이 된 게 아니죠. 얘기해. 알겠어요? 그럼 전체가 250이라면 그건 틀린 지문이죠. 저량은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만약에 50채가 2019년 1년 동안이고 2020년에 50채가 되면 유량끼리는 더해도 되는 거죠. 100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유량은 더한다. 저량은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량은 거기서 더하는 게 아니라 축적된 50개를 더 늘렸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무 잘 따라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 너무 잘 따라온다. 물론 강의를 잘해서 그렇지만 참. 자, 소득이 나오면 유량이라고 얘기했죠? 자산은 저량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재고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래된 거는 저량이에요. 자, 따라서 오래된 건 저량이다. 왜냐면 축적됐으니까 그 지금 기준이 있다는 거죠. 새 거는 유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따라서 재고, 자산, 이게 지금 저량으로 많이 뜹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인구. 그럼 현재 인구라는 건요,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애냐!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시점마다 다릅니까? 시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인구는 유량이다, 인구는 저량이다? 저량이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따라해보세요. 주택 거래량. 어머타임 주택 거래량. 자, 어때요? 주택이 거래됐다는 것도, 자, 100채 거래됐어요. 많이 됐나요? 기간에 따라 다른가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오른쪽에 주택 거래량 있잖아. 찾으셨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기간에 따라 달라. 2019년은 3만 채가 거래됐고 2000년도는 55만 채가 거래됐죠. 2020년은. 이해하셨어? 자, 그럼 갈게. 자, 지금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강남 지역에 2019년에 3만 채가 거래됐고 2020년에 5만 채가 거래됐으면 더해도 되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거래가 됐다는 거는 2019년 1월 1일 현재 강남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10만 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 그럼 잘 갈게. 신규 주택은 유량이야, 저량이야? 유량이에요. 오른쪽 박스는 보고 계셔요? 왜요? 그냥입니까? 기간에 따라 다릅니까? 그럼 나중에 2019에 2020년까지는 만을 더하면 2만 채가 돼서 더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기존 주택 재고는 저량이라고 얘기했나요? 저량은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일로 와보세요. 아까 100채가 여기고 150채라 해서 250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고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죠. 100만 채가 2019년에 2020년이면 축적돼서 한 채가 더 늘어난 거가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주택 거래량. 거래량도 유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얘도, 자, 따릅니다. 더한다. 3만 채, 5만 채면 전체 8만 채가 된 거죠. 가자. 소득은 유량이었죠. 유량도 더할 수 있죠. 그러면 2019년에는 연봉이 5천만 원이지만 2020년에 6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2년간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이해하셨어? 통화량에다가 붙여보세요. 이게 나왔어요. 통화량. 이게 나왔습니다. 통화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보에 들어가요. 기출족보에. 기출족보에 통화량이라는 것도 저량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셔요? 통화량. 그다음에 저량. 자, 이 통화량도 그냥이에요. 시점에 따라 틀려요. 2019년은 500조 원의 통화량이 있었으나 2020년은 600조 원이 되죠. 가자. 그럼 저량은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왜요? 지금 100조 원만 늘어난 것이지 실수로 더 늘어난 건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통화량은 그냥입니까? 이건 저량입니까? 저량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통화량이 600조 원 이미 2019년 5조 원이 누적된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갈게요. 저겁니다. 적으세요. 자, 유량은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기간. 절량은요? 일정 시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냥입니까? 집에 가면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절량, 시점, 점이 저가 들어가죠. 먹힌다고 하세요. 먹혀요? 자, 따라서 시점, 절량. 절량이 시점이고 유량이 기간이죠. 언더스탠드? 자, 다시 할게. 저자 들어갔지? 그럼 이건 그냥이야 시점이 나와야 돼. 시점이 나오고 유량은 기간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자, 따라해보세요. UFO. UFO가 떠다녀요. 그럼 유량은 프로가 되겠죠, 그죠? 이건 안 먹혀요. 아, 미치겠어, 진짜. 한계가 있네, 씨. 다시 할게. 나 봐봐, 절량은 기간이야, 시점이야. 덧자가 들어가니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가장 유력하고. 다음에 UFO. 유량은 프로고, 절량은 스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소득은 그냥이었어요? 유량이었어요. 근데 자산은 절량이 되겠죠. 인구도 절량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딱 하나만 더. 자, 따라해보세요. 임대료. 자, 임대료가요?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기간에 틀리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유량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자, 따라해보세요. 가격, 가치. 자, 따라해보세요. 가격, 가치. 자, 주택가격은 한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갑돌이가 지금 주택가격이 아파트가 1년 동안에 뭐 5억 그러진 않죠. 현재 시점에서 5억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자, 따라해보세요. 부채. 부채는 어떻게 돼요? 타인 자본을 얘기하죠?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절량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지금서부터 제가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합격시키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절량. 절량은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재고, 인구, 자산, 가치. 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밖에 안 떴어요. 유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떴거든요. 그죠? 여쭤볼게요.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절량 쪽으로 암기를 하시라는 거죠. 절량 쪽으로. 절량 쪽으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할게요.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다,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다. 유량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순수익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생산량 엄청 많아요. 맞죠? 그럼 자, 절량으로 암기하세요. 절량에 어떻게 잘 나오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재고, 자산, 가치, 부채, 인구,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죠? 자, 따라합니다. 재고, 자산, 가치. 가치는 가격과 유사한 얘기거든요. 그죠? 가격이고. 그 다음 부채는 아직 안 떴어요. 근데 부채는 일정 시점마다 부채가 다를 수 있거든요. 부채고, 자, 따라해보세요. 인구. 여기다가 아까 통화량이 있었죠. 그죠?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쉬는 시간에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저거 아닙니다. 저랑 같은 그 지인 강사가 제자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족보가 하나 이게 또 들어간다 그랬어요. 통화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해하는 게 그분이 굉장히 이제 선배인데 한 지금 그렇게 제자랑 결혼하셔서 한 지금 10년이 됐는데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통하는 게 많나요? 따라서 통화한다. 전화 통화하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해. 자, 누가 부인이라고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매일 통화한다. 따라서 통화량.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반응도 없고, 자, 따라보세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 가치, 인구 이 네 가지만 나왔었거든요. 대답 좀 해봐. 근데 통화량이라는 게 족보에 들어가기 오래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많은 걸 암기하는 게 나아? 적은 걸 암기하는 게 나아? 적은 걸 암기하는 게 낫지. 내가 한 대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량은 그냥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이죠. 잘 보세요. 제가요 갑돌이가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돈이 들어온가 나가면 다 유량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내가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가요.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다 유량이라는 얘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현재 시점에서 날 봐요. 주무시 마시고 눈 감고 막 난리야.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요 다 절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얘기하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내 타임 동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무슨 양이다? 유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은 양은 무슨 양? 절량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들어왔다 나갔다 나간 분이 있고 또 들어온 분이 계시잖아요. 그 무슨 양이다? 유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많은 걸 암기하는 게 낫나요? 적은 걸 암기하는 게 낫나요? 자, 족보입니다. 따라서 재고, 자산, 가치, 인구, 네 개만 절량이었죠? 근데 무슨 양이 떴다고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일 통화합니다. 안 먹힌다. 통화. 아시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강사들이. 그죠? 저가 뭐죠? 저가? 절량. 제, 자, 가까지 있죠? 제가 뭐예요? 자, 가. 부채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부인입니다. 인구까지 가시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화량까지 가져가시면 완벽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량, 절량이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통화량까지 나왔다는 건 획기적이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통화량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예상했는데, 통화량이 지금 문제집에서 많이 거쳐서 갔어요. 그죠? 아까 통화량은 따라서 절량, 오른쪽 통화량 기억하십니까? 통화량은 그냥요, 이걸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500조 원이 있었는데 지금 2020년에 600조라는 거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00조 원까지만 늘어난 것이지 유량으로 새로 유입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통화량이 나왔다. 이건 기출문제 족보에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집이 가장 유력합니다. 기출문제집을 펴보시면 절량 쪽으로 가시면 거의 암기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자, 따라해보세요. 단기 순이익. 그냥 따라해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은 뭐냐면, 따라서 단기, 기간, 유량이라는 거죠. 유량은 수만 많은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나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나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가리고 할게요. 자, 따라서 제자가 부인. 여기 보고 해라. 자, 가산, 가, 부, 인. 그냥이야 매일 통화해. 박수 쳐. 합격했어. 합격생이라 그래, 합격생이라. 아시겠죠? 근데 왜냐면 다시 할게. 많은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유량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유량은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유입되는 거예요. 유입되고 나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유량, 절량이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자 갈게요. 그러면 자, 26페이지 갈게.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26페이지로 갑니다. 자, 갑니다.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수요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죠. 소비자가,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이씨, 안 속네, 이제. 그럼 유량이다, 절량이다? 유량이에요. 수요도 유량입니다. 수요도 일반적으로 다 유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수요 다 유량이라고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절량의 개념을 잡아야 된다, 유량을 잡아야 된다. 유량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구매한 게 중요해요?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건설회사예요. 딱 물어봤더니 아파트 사고 싶어요 했더니 어저께 샀는데 이러고 합니다. 죽일 수도 없고 씨. 산 게 중요하다,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구매한 건 수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매했다 하고자 하는 사후적, 사전적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그럼 산 양입니까? 살 양입니까? 살려고 하는 양을 얘기하지 산 양은 수요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잠재 수요야 돼요? 유효 수요야 돼요? 유효 수요죠. 자, 얘기합니다. 자, 수요를 개념을 잡을 때 저량을 잡는다, 유량을 잡는다. 유량.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잠재 수요다, 유효 수요다. 근데 그 유효 수요의 구매력은 그냥 다 차입 능력도 포함된다. 포함돼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LTV나 이런 것들을 늘려줘야 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늘어날 수 있고 고리로 빌려줘야 돼요? 좀 저리로 빌려줘야 돼요? 그럼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량 저량의 오른쪽이 저자가 잘 쓰셨는데 유량은 그냥이야 더할 수 있어. 더할 수 있죠. 기간마다 틀리니까. 그래요? 근데 저량은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100채가 있었고 150채가 있었으면 50채가 늘어나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 박스 있어? 박스? 찾으셨어? 그럼 여기서 저량만 골라봐. 다음에 재고, 통화량 이 두 가지만 저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나머지는 다 무슨 양이 되겠어요? 유량이 되겠어요. 다시 갈게요. 신규는 무슨 양? 유량. 기존 주택 재고는 저량. 주택거래량도 유량. 소득은 유량이죠. 통화량은 저량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집에 가면요.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제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 맞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가 뭐죠? 자, 가, 부채, 인구. 그냥이야 맨날 통화해. 통화량까지 가시는 거죠. 통화한다. 아시겠습니까? 이 강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본서 때 저량은 뭐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다고 그러셔야 돼요. 저는 제자가 부인인데 매일 통화합니다. 다시 할게요. 통화합니다. 통화량은 저량이다. 저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획기적인 거예요. 그죠? 유량과 저량이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다시 할게요. 학교로는 많은 쪽을 암기하시는 게 낫습니까? 적은 쪽을 암기하시는 게 낫습니까? 이 네 가지가 시험에 나왔는데 통화량이라는 게 족보에 들어갔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저는 무슨 양이에요? 저가? 저량. 그다음에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가 뭐예요? 자가? 가가? 가격이라고 나와도 돼요. 부채도 저량이 되는 거죠. 인구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매일 뭐 한다? 통화량도 저량이 되는 거죠. 나머지 다 무슨 양이다? 유량이래요. 자, 내가 소득을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소득이라든지 비용 같은 건 다 유량으로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죠? 따라서 단기 순이익, 단기, 기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저량 쪽으로 암기하시면은 기출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아시겠죠? 근데 따라서 통화량, 무슨 양? 저량이 되는 거죠. 통화량이 저량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통화량은 왜 그럴까요? 통화량은 이 저자가 잘 해놓으셨지만 더하면 돼요? 더하면 안 돼요. 시점에 따라서 축적되는 것이지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됐죠? 이렇게 유량 저량까지 꼭 암기해놓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오른쪽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또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갑니다. 자,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저가 뭐죠? 저량. 제, 자, 가, 부, 인, 통화. 오케이. 알겠죠? 그죠? 암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